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나긴 하지만 어른이 되다 보면 오히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속 편하고 좋았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리액트도 여러분에게 어떤 폴더 구조를 쓰라고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습니다. 대신 개발자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구조일까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컴포넌트에 들어가도 어떤 게 UI 컴포넌트인지 페이지인지 구분이 안 가기도 합니다. 리액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지만 한두 장짜리 간단한 프로젝트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Next.js가 많이 쓰임에 따라서 리액트에서도 페이지 레이아웃 구조를 많이 채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페이지 단위로 앱을 만들고 재활용되는 부분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모습이죠. 어느 정도는 디자인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태일 것 같고요. 복잡한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간단한 서비스나 포트폴리오용 프로젝트 정도는 이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다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. 단순 페이지만으로 쪼개기에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자주 재활용되는 컴포넌트들도 있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갖췄고 또 서비스 레이어도 어느 정도 깊어진 상태일 것 같습니다. 테스트 코드들도 조금 더 있고 유틸 폰트 컬러 등도 한 번에 정리를 해둔 상태일 것 같습니다. 이런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하나의 엔티티를 나타내는 관련 코드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투두라는 기능 하나만을 생각해도 너무 많은 폴더에 관련된 기능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작업할 때 가독성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투두에 있는 기능 하나를 바꾸게 된다면 관련된 테스트 코드나 관련된 훅들에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. 이런 것을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. 관심사의 분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안 좋게 느껴지는데요. 해당 폴더 이외에서는 절대 호출될 일이 없는 그런 기능들을 같은 기능들끼리 모아서 두면 조금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가독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피처 단위로 나누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투두에 관한 엔티티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투두에 관한 기능들을 전부 하나의 폴더로 몰아두고 내가 투두에 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쪽 폴더만 잘 수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의 기능이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본인만의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투두 기능은 복잡한데 타이머 기능은 간단하다. 그러면 해당 기능은 굳이 폴더 구조를 또 따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팀원 중에 이런 걸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치 좀 봐서 어느 정도 구조를 맞춰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능별로 폴더 구조를 나눠보자는 생각을 조금 더 체계화시킨 이론이 있습니다. 바로 Feature Slice Design. 이라는 방법입니다. 앱은 페이지 UI Feature Entity Shared를 모두 임포트할 수 있으며 페이지는 UI Feature Entity Shared를 모두 임포트할 수 있으며 UI는 Feature Entity Shared를 임포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위 계층 구조에 있는 것들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면 앱 단은 페이지 위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페이지 쪽은 UI와 피처 위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깔끔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짜야 돼? 라고 생각했지만 앱의 크기가 커지면서 엔티티와 그 기능들 그리고 UI들을 확실히 구분해주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도 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식 문서에서도 너무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적당히 큰 프로젝트에서 사용함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공식 문서에서 제공을 하는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또 이 레포지토리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까 공식 문서에서는 앱 페이지 UI 피처 엔티티 쉐어드로 구성된 6계층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앱들에서는 5계층 혹은 4계층 정도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폴더 구조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프로젝트가 더 커지면 모노레포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슈퍼베이스 레포지토리인데요. 여기서 앱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프론트엔드 코드들도 개별 레포지토리를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마치 피처 하나가 아까는 하나의 레포지토리처럼 작동을 했다면 모노레포 구조에서는 큼지막한 기능 하나가 하나의 레포지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주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봐보면 텍스트 편집기를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UI를 만들기도 하고 3D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도구나 디자인 편집 툴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처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단순히 페이지 구조의 프로젝트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서 폴더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역시 어른이 되면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